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사회를 맡은 마이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신학 공부를 좀 오래 하고 목회도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어학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주영이라고 하고요. 8살 딸 아이, 그리고 7살 쌍둥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 주부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 기반센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네, 플레임에 대해서는 직접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기반센이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또 여기 함께한 우리 세 분의 활동가 분들께서 어떻게 그 단체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게 되셨는지 동기와 목적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 기반세는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의 이름이고요. 2018년도 7월에 개소해서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 해결과 그리고 성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 그리고 교육, 연구, 연대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는 기반센에서 춘풍으로 활동하고 있는 춘풍 활동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한 10여 년 정도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고요. 사역을 하면서 여성 양육자, 노숙인, 나이가 많으신 노인, 그다음에 이주민, 그리고 미혼모 등의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여성들과의 만남이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만남들이 계속 마음에 남았고 언젠가부터는 그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보이는 나의 모습들을 자꾸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관심이 이쪽으로 저를 이끌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폭력 피해를 받으신 분들 상담 그리고 교회를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랑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한 교회에서 되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던 청년 중에 한 명이었고요. 제가 센터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쌓여왔던 경험들 그리고 어떤 저의 환경들이 이제 서로 맞물리면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흐름 속에 있으면서 센터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여성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좀 인지하기 시작했고 인지하면서 또 자연스레 페미니즘을 만났고 그러면서 제 인식이 좀 확장되는 경험도 많이 했었고 그것과 동시에 또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던 교회에서 목회자에 의해서 좀 교회가 갈라지는 경험을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수능적이고 되게 어떤 헌신적인 순종적인 그런 신앙의 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신앙의 가치관을 좀 찾아가고 나가는 과정도 이제 동시에 맞물렸었고 또 동시에 제가 이제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제 N번방 사건이 이제 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되게 많이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괴로웠었어요. 감정이 너무 힘들었고 이러한 어떤 폭력이 너무 일상적으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끼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내가 해야겠다. 이걸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올라왔었고 마침 이제 기반생 채용 공고가 올라왔고 지금 저 늦기 전에 그리고 제 마음이 더 식기 전에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좀 지원을 해서 센터에 들어와서 또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젤리라고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젤리는 제가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고양이 발바닥을 젤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발바닥에 말랑말랑하고 그 꼬순 냄새가 좋아서 네, 젤리라는 이름을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이제 서원기도라고 하시는 소위 그 하나님께 내 아이를 바치겠다라는 이제 그 기도로 그 태어났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기 때부터 너는 이제 목사가 돼야 된다. 너는 이제 무조건 신학교를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제 교회에서 살고 교회가 너무 좋고 뭐 이제 고3 때 이제 공부하고 제가 속한 교회의 교단 신학교를 이제 입학하게 됐고 입학하고 나니까
여자들은 목사가 아니고 사모가 되어야 되고 여자들은 피아노를 꼭 쳐야 되고 여자들은 이제 제가 2학년 때 전공을 이제 이렇게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여자들은 신학 전공이 아니고 기독교 교육 전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막 이렇게 되게 편견에 섞인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굳이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나는 목사를 하라고 이렇게 하려고 신학교에 왔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신학 전공을 하게 됐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성 신학을 배우게 돼서 이 교회가 되게 가부장적이고 되게 성차별적이구나 라는 걸 뭔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 그러다가 학교에서 학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로 좀 이게 한국 교회가 신학교가 성차별이 심각하다 뿐만 아니고 성폭력도 되게 심각하구나를 알게 됐고, 이제 그 뒤로도 그 성차별 문제나 페미니즘 이슈에 이제 계속 연대하고 목소리를 냈는데, 교회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제보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활동하는 단체가 그 당시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폭력 사건이 있다, 아니면 뭐 카톡방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식의 제보들을 이제 여성 목회자들한테 이제 제보를 했고, 이제 그런 사건들을 몇 번 대응하면서 다시는 성폭력 이슈에 이렇게 몸을 담그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폭력 피해 대응은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다가 뭐 이렇게 뭐 글도 청탁받고 뭐 인터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마침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채용 공고가 올라와서 이게 좀 뭔가 좀 본격적으로 그래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이력서를 냈고 이제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길죠? 재밌습니다. 여기에서 일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든지 좀 보람됐던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피해자분들을 만나고 이런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가족, 그리고 교회 목회자, 그리고 그분들 이제 교회를 둘러싼 공동체의 많은 분들을 이제 한 사건 내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이제 모든 만남이 사실은 기억에 남아요. 어느 피해자하고의 대화나 그 안에서의 어떤 그분의 외침이나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지 않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목소리가 다 기억에 남는데, 피해자들 만남 이후에 저희가 이제 뭐 다른 것들을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연말 송년 행사와 이제 후원 행사를 더 이제 접목해서 이제 안부라는, 안전한 교회를 부탁해라는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너무 사실은 늘 저희가 많은 사건들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정신없이 피해자 요청 듣고 이분들이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정신없이 다니다 보면 이제 가끔 이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라는 것들을 잘 인지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 안부 행사 때 많은 분들이 와 계셨었는데, 저도 막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 딱 서 있는데 제가 만났던 너무 그 힘겨운 순간을 같이 버텨갔던 피해자분들도 앉아 계시고, 도대체 피해자분들을 이해하고 싶은데 성폭력이 뭔지 이게 그 경계를 잘 몰라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난처해하고 어려워하셨던 그 목회자분들도 앉아 계시고, 또 우리와 같이 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주셨던 연대자들, 또 많이 이게 지원했던 뭐 변호사님들, 또 각 지원 단체 그 과정 가운데 만났던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둘러싸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많은 교회에 가서 성폭력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성폭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거는 뭐 어디 이상한 단체에만 있는 거지, 특별한 곳에만 있지 우리는 없다라고 그 성폭력을 제대로 마주하고 직면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여 앉아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의 의미들을 같이 나누어지는 그 순간이 굉장히 감사하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고
우리가 더 힘을 내야겠다. 우리가 하는 이 걸음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이 많이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그 행사를 할 때 한 분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우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제 그분이 저희 이제 피해를 경험하신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사건을 이제 지원해 가는 과정에서 교회에서 많은 2차 가해가 있었어요. 아무도 그분한테 네가 잘못한 거지 혹은 네가 뭔가 다른 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가해자는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늘 이제 그 고립감에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다. 혹은 내가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많이 호소하셨었는데 그 행사 안에 거기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거기서는 내가 나의 피해를 증명해내지 않아도 그 일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내가 이용당한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신앙에서 옳지 않은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이 그분한테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충만감과 그 안정감이 그분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뭐 사건 지원하면서 늘 고민이에요. 어떤 게 정말 좋은 지원일까? 어떤 게 성공적인 지원일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라고 이제 저희도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고민스러울 때 그 순간이 늘 떠올라요. 그러니까 혼자이지 않아야겠다. 나도 그 피해자분도 그 누구도 우리가 혼자이지 않게 함께 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한테 많은 깨달음을 준 순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 순간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센터에 와서 그 상담을 처음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 차례가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전화가 왔는데 저희 센터가 이제 초교파로 다 이제 상담을 받으니까 뭐 합동에서도 전화가 오고 뭐 통합, 감리교, 뭐 기장, 성결 뭐 다 이제 모든 교단에서 다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감리교 교단 소속이어서 다른 교단에서 전화가 오면은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지 하고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화를 주셨고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을 받은 이제 목사가 있고 그 목사가 교회에서 좀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성추행을 하고서 이렇게 뭔가 나는 기도해 준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로부터 이 피해를 인정받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받은 게 아니고 성추행을 당한 거라는 걸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혹시 그 교단이 어디실까요? 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속한 교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이제 교단 법이나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서 이 케이스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 목사의 징계를 요구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징계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정확히 해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교단에서 정직 2년을 받았어요. 물론 가해 목사가 교회 법 안에서 징계받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되게 정직 2년을 받았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교단은 사실 정직 2년만 주고 그 뒤에는 뭐 아무런 뭐 케어나 뭐 이런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없어서 너무 되게 마음이 아프고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때 이제 처음 저에게 이제 전화 주셨던 분이 그래도 교회 안에서 징계를 받게 돼서 네, 되게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사건은 정말 많아서 뭔가 하나를 얘기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보람되는 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성폭력에 대해 이제 단어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해자는 어떨까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고 힘든 상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 그럼 뭔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회복되기 어려운 폭력이지만 그 센터와 함께 이제 그 과정들을 밟아나가면서 회복되어 가시는 분들을 한 분씩 만날 때가 저는 가장 보람이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회법에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있고 혹은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있고 또는 교단 안에서 이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싶은 분들 다 케이스마다 다른데 그 과정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하나하나 되게 오래 걸리는 시간이지만 밟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회복을 얻으시고 또 센터와 만나고 얘기하시면서 이해받았다는 분들, 공감받았다는 분들 그리고 내가 회복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다시 찾으시는 분들을 만나면 되게 보람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교회 성폭력이라는 이름이 붙어지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저희가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 그리고 차별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또 예배에 나가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어떤 성차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얘기 나누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저랑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어도. 근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저희가 서포터즈 활동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고 이게 나누면서 회복되어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되게 보람이 돼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홍보를 하면 저희가 서포터즈를 5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서포터즈로도 활동할 수 있고 뭔가 저희 안에 그런 갈급함들을 좀 더 같이 나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화면을 밑에 깔아주시나요? 여기로 클릭 하나 정도 될 수 있도록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순간에. 네.